안녕하세요. 저는 75세 된 할머니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평생을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마다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며느리 정희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명절이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조상님들께 예를 갖추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 떠난 후에도 혼자서 제사 준비를 하며 전통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들 현식이 결혼하고 정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저는 며느리와 함께 제사를 준비하며 가족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 종종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처음 우리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제사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며 현대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며 전통적인 제사 준비를 번거롭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저는 제사를 통해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우리는 명절마다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희와의 첫 만남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똑똑한 여성으로 우리 아들 현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우리 집안의 일원이 된 것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생활 방식과 제사에 대한 생각이 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을 앞두고 제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정희가 어머니, 요즘은 제사를 이렇게 복잡하게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간소하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정희야, 우리 집안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다.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야. 라고 대답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제사 준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종종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희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녀를 이해하고 함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저 역시 제사에 대한 전통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우리 집안은 항상 분주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상님들께 예를 갖추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통시장에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며느리 정희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은 늘 활기찼고 저는 신선한 재료를 고르며 명절 준비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정희야, 이 배추가 싱싱하네. 이걸로 김치를 담그면 좋겠어. 제가 말을 건넸지만 정희는 스마트폰을 보며 네, 어머니, 괜찮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무관심한 태도에 조금 서운했지만 명절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 고기 등을 차례로 고르며 바구니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제 뒤를 따라오며 계속해서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정희야, 이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야.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명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집안은 늘 바빴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돕는 듯했지만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이 생선은 손질 좀 해줄래? 부탁했지만 그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핸드폰에 집중했습니다. 부엌에서의 시간이 길어지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정희야, 제사 준비는 중요한 일이야. 핸드폰 좀 내려놓고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희는 어머니,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오래 부엌에만 있을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라고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부엌을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함께 하면서 생긴 작은 갈등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명절 저는 홀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식이 다가와 어머니, 정희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 해요. 이번 명절은 저 혼자 도울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식아, 명절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인데 정희가 집을 비운다고? 라고 물었습니다. 현식은 어머니, 정희도 자기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가족을 소홀히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너희가 가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정희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고 저는 혼자서 제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마저 정희의 편을 드는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지키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올해 명절 때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더 이상 제사 준비를 못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기에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다가와서 어머니, 이번 명절부터는 제가 제사 준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정희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건 우리 가족의 중요한 전통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현식은 정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결심이 굳은 듯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혼자서 남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희의 말을 곱씹으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습니다. 아들 현식은 중재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식은 어머니인 저와 아내인 정희 사이에서 고민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식이 저를 찾아와 어머니, 정희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녀도 자신의 삶이 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현식아,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냐? 정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현식은 저의 반응에 당황하며 어머니, 저도 그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강요하시는 것도 문제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식은 저와 정희 사이에서 계속 중재하려 했지만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같은 문제로 다투었고 그럴 때마다 현식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희와의 갈등으로 인해 현식까지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해 명절 저는 혼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며느리가 없는 제사는 쓸쓸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복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혼자서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현식은 저를 도우려고 했지만 정희가 없는 제사는 너무 쓸쓸했습니다. 조상님께 절을 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현식이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 현식아. 내가 할 일도 많잖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희가 이렇게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고 나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그녀에게 우리 집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저는 그녀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그녀가 우리 전통을 소홀히 여긴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현식과 정희의 대화를 몰래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현식, 어머니가 너무 엄격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예요. 정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식은 답답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정희야, 내가 중간에서 초율해 볼게. 조금만 더 참아줘. 라고 말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을 무시하고 떠난 며느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집안에 불편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마다 집안의 전통을 강조하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첫날, 저는 일부러 그녀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 화장품이 어디 갔죠? 정희가 물었을 때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글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짜증이 나 보였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이면서 정희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정희의 물건을 조금씩 옮기거나 숨겨놓으며 그녀가 불편함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복수의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점점 저를 멀리하고 아들 현식마저 저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복수의 쾌감 대신 가족의 균열이 더 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현식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너무 힘들어해요. 왜 자꾸 그녀를 괴롭히세요? 저는 현식아, 나는 그저 우리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야 라고 대답했지만 현식은 어머니, 그러다 우리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간청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복수의 계획이 오히려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복수는 정희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복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복수는 결국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가족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가족은 점점 분열되었습니다. 아들 현식은 중재하려 했지만 며느리와 저 사이의 갈등이 너무 깊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현식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희와 조금이라도 타협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현식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식사 도중에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 모임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명절에도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식은 중재하려 했지만 그의 노력은 헛되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벽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크게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제사 준비를 소홀히 하는 문제로 다시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당황하고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가 어머니, 제사 준비를 간소화하면 안 될까요? 요즘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해요. 라고 말하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희야,
그런 말 할 거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 집안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이 낫겠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현식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어머니, 정희, 제발 그만 싸우세요.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족들은 저희 집에 오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정희와의 갈등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큰 소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으려 했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정희의 물건을 또다시 옮기며 복수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너는 이 집안의 전통을 무시했어. 내가 이대로 참을 수 없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식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정희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상황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말을 듣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가족 내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은 저희 집에 오기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복수의 계획이 실패로 끝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로 저는 더욱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피하고 정희는 집에 거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정희가 떠난 후 저는 매일같이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아들 현식은 때때로 찾아왔지만 그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현식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 현식아. 내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현식의 방문이 그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면서도 정희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곤 했습니다. 이 고립된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고립된 생활로 인해 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병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인해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식이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어머니께서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건강을 챙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식도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정희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매일 약을 먹으며 겨우 버티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복수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만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희와의 갈등, 현식과의 거리감, 그리고 저의 외로움이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현식이 저를 찾아와 어머니, 이제 그만 정희와 화해하세요. 가족이 함께해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현식아, 내가 잘못했다. 이제는 화해하고 싶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복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족과의 화합을 다시금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복수의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가족의 화합만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갈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들 현식이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하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현식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현식아, 내가 잘못했다. 정희에게도 사과하고 싶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과의 화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이 저를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정희와의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정희를 불러 앉혀놓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희야, 내가 많이 미안하구나. 이제는 너의 생각도 이해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저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의 화해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함께 제사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명절 당일 우리는 함께 제사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현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도 밝은 표정으로 네, 어머니, 함께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어낸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복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풀고 앞으로의 화합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쓰며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현식아, 정희야,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라고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과 화해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편지를 현식과 정희에게 전하며 우리 가족의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은 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전한 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현식과 정희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현식이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현식아, 덕분에 많이 좋아졌단다. 너희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도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원에서의 산책은 우리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주 가족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화합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함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정희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어머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래 정희야. 너의 생각도 참 좋은 것 같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식은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고 저는 그래 현식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가족과의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께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